반갑습니다. 겁나게 반갑네요. 네, 제가 살아 돌아왔어요. 제가 울릉도가 왜 울릉도인지를 알았어요. 죽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처음에 가는데요, 파도가 1.5에서 2m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할까 싶었어요. 그렇게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멀미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일찍 먹었어야 되는데 알약을 먹었는데, 보통 사람 하나 먹으면 된다는데 제가 멀미가 워낙 심하거든요. 제가 비행기만 타도 멀미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2알을 먹었어요. 야, 소용없대. 탄지 5분도 됐을까 10분이나 됐을까? 와,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5분 10분 됐는데, 그래가지고 2층에 꽉 찼고 1층에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다 2층에 있어.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갔지. 그래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누울 수가 없으니까요, 저기 앞자리 구석에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지고 혼자 누운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끙끙 앓다가 막 화장실 가서 막 변기 붙들고 막 또 내시경을 막, 우리 또 효원님은 내시경 검사 잘했냐고 오자마자 그러시는데, 쏟아내다 안 되고 나중에 피까지 나왔어요. 피까지. 그래가지고요, 정말 진짜 죽다가 살았어요. 죽다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관광이고 뭐고 그냥 누워고 잠자고 싶은데, 누워가지고 정말 이제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막 진이 빠져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제가 살아보겠다고, 정말 일원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청정한 마음을 찾아야지.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내가 이거 생사경험한다 생각하고, 내가 아주 죽기로써 한번 내가 마음을 내가 챙겨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마음을 챙기고 있더라. 잘 안 되더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될까 싶어요. 그래도 제가 그 마음을 놓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경계가 닥치면요, 내 안에서 그것을 갖다가 다 지켜내려고 하는 고요한 마음이 딱 올라와요. 요동칠 때마다. 그러면서 헛된 것은 아니나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제가 이거 하나는 제가 확실히 느끼고 이번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독도를 들어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현지에서 파는 알약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제해서 파는 게 있어요. 그게 알아두세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알약을 다음에 갈 때는 이런 걸 조제했을 거예요. 예전에 그거 먹고 나니까 살만하대. 그거 먹고 나니까 올 때도 편안하게 왔어요. 올 때도. 와, 정말. 그래서 제 인생에 독도를 밟아볼 일이 있을까? 근데 독도를 결국 밟아는 봤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산에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못 가대요. 예. 그 앞에 이렇게 선착장 있고 이렇게 시멘트로 콘크리트 쳐진 데까지밖에 못 가더라고요. 거기서 사진 찍고 끝이더라고요. 네. 네, 조금 아쉽기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맨날 TV에만 보던 걸 실제로 가서 봤다. 이제 봤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는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와가지고 독도를 생각해 보면 TV에서 봤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이 느껴져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경험이 뭔가. 과연 우리가 현지에 가가지고 그걸 직접 봤다고 하면, 그대로, 내가 봤다 하는 그거 하나는 있는 거지만, 그렇게 안 보고 사진으로 봤다 하더라도 별로 다를 것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대요. 사실은 이런 생각이 오래전에 들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여행 가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TV에서 보고, 사진에서 보고, 이렇게 책에서 보고, 이 정도면 저는 좀 만족해요. 굳이 거기를 가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막 여행을 그렇게 막 즐겨 다니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도님들 덕분에 이렇게 살아서 무사히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울릉도에서
오징어, 울릉도 오징어를 사왔습니다. 예, 한 분당 한 마리씩. 예, 우리 또 제가 가는데 또 이렇게 챙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유가 있어서 제가 좀 그것도 좀 사왔고, 그다음에 젤리 있잖아요, 젤리. 거기서 호박엿하고 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맛보시라고. 그것도 뭐 1인당 하나씩 사오려면 내가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맛보시라고 이렇게 그런 거 팔더라 하는 정도. 그리고 하나 여담으로 그 울릉도 오징어 그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막대기가 꽂혀져 있잖아요. 오징어 다리 있는 데에. 거기에 그 울릉도산이라고 써 있고 제 몇 호에 써 있습니다. 이게 써 있어야 울릉도에서 나온 거래요. 이게 안 써 있으면 울릉도산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있고요. 뭐 오징어에 대한 뭐 얘기를 제가 여기서 늘어놓을 건 아니지만 오징어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그리고 참 섬이 그 굉장히 힘든 섬이겠더라고요. 살기가 뭐 해안도 없고 뭐 그냥 아주 절벽이고 전 섬 전체가. 근데 물 하나는 끝내주는 곳인가 봐요. 거기가. 그래서 뭐 이만하죠. 뭐. 그래서 잘 살아와 돌아왔다. 이제 이게 제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공부를 정기훈련을 공부하고 있죠. 정기훈련 11 과목 중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한 것이 11가지, 정기훈련 11가지 과목 중에서 저희가 지금 공부한 게 정신수양에 해당하는 연불자선을 공부했고, 사리 연구에 해당하는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일기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작업지사에 해당하는 상시일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작업지사에 해당하는 상시일기. 일단은 본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57쪽을 한번 펴보실까요? 57쪽의 맨 위에 단락 두 줄짜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시일기는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시킴이요. 한 번 더. 상시일기는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기재시킴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시일기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시일기에 뭘 쓰는 내용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당일의 유무념 처리. 두 번째, 학습 상황이라는 건 무슨 학습일까요? 사막이죠, 사막. 사막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사막.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문의 범과 유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기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상시일기라고 한다. 우리 일기 막 쓰는데 막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일기에 쓰는 내용이 이 세 가지를 기재하게 돼 있다. 이게 상시일기다. 상시라는 말은 어때요? 평소에, 그죠? 상시라는 게 어때요? 평소에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이렇게 기재하라는 거죠. 자, 정기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기일기를 공부했는데, 정기일기라는 건 시간을 정해진 정기에 하는 것이고, 상시는 상시에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고, 정기는 정기에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 저를 보세요. 자꾸 어디를 보세요, 그렇게. 저를 보세요. 학구열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막. 우리가 정기일기라고 하면 정기가 우리 교단에 지금 있냐? 우리 교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단에 과거에 대종사님 당대 때 있었던 그런 정기의 형태가 우리 교단에 있나요? 없나요? 우리 교단에 지금 현재는 그런 정기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동화선 3개월씩 하는 정기의 형태는 우리 교단에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죠. 형식적인 것. 그래갖고 1년에 1박 2일 그것만 남아있고,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정기훈련이 사실은 없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정기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상시에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걱정인데, 이게 법회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게 정기를 대체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개인 역량, 또 교단에서 산발적으로 있는 이제 훈련들, 뭐 만덕산 훈련이나 어디 훈련이나 막 훈련들이 있고, 또 어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무슨 뭐 마음 공부네 뭐네 이게 이렇게들이 있고 뭐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원불교의 정기훈련 과목을 11과목이 전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교단에서 지금 갖춰지지 않고는 있어요. 좀 걱정돼요.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걸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걸 갖다 극복해야만 우리 교단에서 대종사님의 본의가 실제로 삶에 적용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하자 그러면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사실은 정길기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활용되냐? 사실 정기라고 하는 게 특히 선언이나 우리 공부에서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정길기는 어때요? 자기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하고 상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때요? 상시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시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단의 정기하고 상시 기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과거처럼 정기 3개월, 이게 정기 6개월, 상시 6개월 이렇게 우리 1년이 정해져 있다면 이 공부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교단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정기든 상시든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여기서 정기일기와 상시일기를 구분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되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상시일기는 작업치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맞아요. 작업치사 방법으로 상시일기를 쓰시고 사리연구 훈련 과목으로 정기일기를 쓰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요. 왜? 정기가 없으니까. 정기하고 상시 개념이 이제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가 좀 해서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왜 우리가 정기하고 상시가 이렇게 헷갈리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시대가 우리 교단이 이걸 적용했을 때하고 지금은 다르다. 이것이 적용됐던 시대하고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것을 상시일기의 도구의 차원에서, 작업치사의 도구의 차원에서 상시일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리연구의 그 도구의 차원에서 정기일기를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이제 정기일기에서 발생하는 자기 내면의 문제들, 그죠? 예를 들면 정기일기는 자기 점검이잖아요. 정기일기는 자기 점검이잖아요. 일기를 쓰면서 뭘 해요? 나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작업 시간 수를 기재하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를 반성해서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유용하게 바꾸는 거지. 공부하는 시간으로.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던 시간이 내가 항상 보면 있다. 밥 먹고 나면 내가 멍 때리고 누워있다. TV 보면서 이 시간 이렇게만 보면 좀 아쉽지 않냐. 그럼 이 시간에 내가 경전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면 연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허송 시간을 갖다가 없도록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죠. 정기일기를 통해서. 그 지혜지. 자기가 자기 삶에 시간을 쓰는 지혜.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그 작업 시간 수 기재하고 그다음에 수입 지출을 기재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알아요? 내가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일기 때 유무념으로 그걸 바꿔내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돈 쓰는 게 있다. 술을 내가 일주일이면 7번을 마시는데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사람하고 내가 그런 줄 알았어. 그런 줄 알지만 내가 실제로 기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나한테 큰 손해구나.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 한 번만 하자. 그럼 언제가 좋은가 해가지고 나머지 시간대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그걸? 작업치사인 상시기를 통해서, 유무념 대조를 통해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 심신작용 처리 있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고 사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평소 때 어떤 마음의 습관이 들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어떤 때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환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재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쓰고 사는지를 내가 파악을 한 것을 잘 내가 스스로 인지를 해서 상실기로 유무념으로 그것을 바꿔가는 거예요. 작업 취사.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대소유무를, 이게 감각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한다 그랬죠? 감각감상을 기재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또 시간 너무 많이 가는데, 갑자기 얘기 꺼내는 바람에 길어져 버렸네요. 자, 걸어가요. 찬바람이 확 불었어요. 찬바람이 확 불었어. 그러니까는 내가 마음속에서 뭔 생각이 났어? 아, 춥다.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생각이 일어났어? 인생이 왠지 허무하다. 낙엽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자, 이 마음의 작용 안에 대소유무가 뭐냐는 거예요. 대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이 마음이 일어나기 전자리. 이걸 환히 알기 전자리. 그러고 나서 이걸 환히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대로를 소자리.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인생의 이 흐름을 갖다가 내가 읽어내는 거 있죠. 생로병사, 흥망성쇠, 성주개공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안에서 읽어내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취사고 어떻게 해야 옳고 이롭고 어떻게 해야 해롭고 그른지를 그 상황에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아, 쓸쓸하다. 내가 왜 이렇게 쓸쓸한 마음이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내가 쓸쓸하구나. 내가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이 마음이 일어났구나를 환히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돌릴까 해가지고 내가 행위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걸로부터 자유로워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유무라 그러는 거예요. 유무. 그러니까 대소유무는 전부 다 한마음작용이죠. 한마음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의 육군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대소유무를 읽어냈잖아요. 내 육군이 어때요? 대소유무에 부합하게 내가 처리했잖아요. 그런 것을 기재시키는 것을 감각감상을 기재시킨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재시켜가지고 실제로 나의 삶을 그렇게 대소유무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읽어내는 것, 그런 지혜를 갖춰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정기일기겠죠. 그러니까 상실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돼야 돼요? 그렇죠. 정기일기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지혜가 전제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상실기를 쓸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뭘 취하고 뭘 버려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려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상실기를 쓰냐고. 내가 뭘 취하고 뭘 버려야 되니 내가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게 받아들여질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실기는. 유무념 처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무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정기일기하고 상실기는 서로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는 아는 것, 하나는 알물 실천에 옮기는 것. 그래서 아는 것은 정기일기, 실천에 옮기는 걸 실제로 체크하는 것은 상실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복락의 근원을 구체적으로 짚어서 그걸 바꿔서 복된 삶으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정기일기 같으나 상실기나 정신수양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사실 기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수양으로는. 정신수양을 하기 위해서 기재하는 방법은 없죠. 연불자선만 있잖아. 기재하는 공부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리연구는 뭐예요? 기재하는 공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기재하는 방식의 공부 방법이. 작업치사는 어때요? 기재하는 방법의 공부 방법의 상실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수양은 기재하는 방식은 없어.
그러면 그걸 어디서 하냐? 했냐 안 했냐만 하지. 잘했냐 못했냐를 체크하는 방식은 거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는 언제 체크해요? 상시일기 때 체크해야지. 학습 상황 할 때 내가 그 좌선을 내가 챙겼냐 안 챙겼냐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얼마나 했냐 시간을 이런 거 하지만 내가 진짜로 정신수양을 잘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는 체크하는 길에 사실 정신수양 방법론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요건 참 독특한 거예요. 사리연구 방법과 작업지사 방법으로서 이 기재하는 방식을 쓴 것은 대종사님의 굉장히 독특한 그 수행 방법론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 가는 과정에서 정기일기를 기재하다가 상시일기를 기재했는데 동력이 어느 순간 떨어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체크하고 있는데 잘 못된 경우가 있죠. 그건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내가 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정기일기를 다시 기재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그래서 다시 또 정확하게 이해해서 상시일기일 때 적용해서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보완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이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일기법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님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설명을 지금 제가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상시일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한번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70쪽을 한번 보시죠. 70쪽 일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 상시일기법 이렇게 돼 있죠. 이 상시일기법 거기를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1.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 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자, 다 읽고 제가 다 읽고 한번 하시죠. 2. 학습 상황 중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수를 계산하여 기재하며 참석 여부를 대조 기재하는 것이요. 3. 계무는 범과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범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목의 범한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4. 따로 이 태조사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 콩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 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상시일기의 방법이 쭉 서 있어요. 제가 1번은 유념, 유무념은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2, 3, 4를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2번을 보면 학습 상황 중에 이렇게 돼 있죠. 학습 상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이 뭐라?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수를 기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경전 공부를 했어, 강연 준비를 했어, 다른 사람하고 회화를 했어, 그쵸? 법담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거 전부 다 사리연구 시간이야. 1시간을 내가 이야기를 했어도 법담을 나눴으면 그건 뭐예요? 사리연구 공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기재하는 거예요. 정신수양 어때요? 내가 행선을 했어. 그래도 그것은 내가 여기서부터 집에까지 갔는데 30분인데 항상 이 시간은 내가 행선을 하려고 마음 먹었어. 그러면 그 시간을 기재하면 돼요. 내가 하루는 오늘은 정신수양 공부 30분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기재하는 겁니다. 내가 정신수양하고 사리연구를 얼마나 했는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예외와 입선은 이제 참석한 것만 기재합니다.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세 번째, 계무는 어때요? 범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기재하라고 돼 있어요? 개수로 기재하라고 돼 있어요. 개수로. 번수로 기재하라고. 번수로. 내가 예를 들면은 이쪽 가서 술 마시고 저쪽 가서 술 마셨어. 그다음에 저쪽 가서 술 마셨어. 그러면 몇 번 기재하면 돼요? 3번. 한 자리에서 3시간 마셨어.
그러면 한 번이에요. 한 자리에서 맥주를 세 병을 마셨다. 그럼 세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이렇게 기재하시면 돼요. 그러나 세 번을 옮겨 다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 기재하시면 돼요. 이것은 그냥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없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재를 한다면. 네. 자, 뭐 남자들 2차, 2차, 3차 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글 못 쓰는 분들이, 못 읽고 못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글을 못 읽고 못 쓰는 분들은 그 계문 뭐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몇 번 체크하고 이렇게 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일기를 못 써요. 그렇잖아요.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계문이 있어도 그걸 체크할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때는 뭐만 하라고 돼 있어요? 유무념만 하라고 돼 있는데 유무념도 글씨를 모르니까 뭘로 하라고 했어요? 유무념한 것은 흰 콩, 무념한 것은 검은 콩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유념하기로 한 것을 했으면 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여기서는 검은 콩, 여기 흰 콩 넣어가지고 내가 챙겨라 이거예요. 이제 글씨를 못 쓰시는 분들은 옛날에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이게 별로 이제 이렇게 쓸 일이 없죠. 예. 다 글씨를 읽으시니까 흰콩 검은 콩 할 것은 없는데 이게 유무념 이런 태조사법의 방식이 이제 요즘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계수기 시계도 나오고 막 그랬어. 기억나세요? 이렇게 유념 무념 이렇게 누르고 막 했던 거. 네. 시계로도 나오고 이렇게 조그마한 계수기로도 나오고 이렇게 됐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2번, 3번, 4번은 제가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걸 기재하는 것이 이제 상실기라는 거예요. 상시에, 평상시에 내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념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냥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조금 데이터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재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동기부여가 더 되죠. 또 잘 될 때는 내가 많이 잘 되는구나 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안 될 때는 잘해야지 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실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법회 이 시간에 그 상실기 공부에서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무념이에요. 유무념. 나머지는 뭐 별게 없으니까. 근데 유무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건가?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좀 중심적으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유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본수를 조사 기재하는데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걸 유념, 취사하는 주의심을 없이 한 것을 무념. 취사하는 주의심,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 이 말이 나와요. 취사하는 주의심. 자,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유무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내가 고치고 싶은 게 있지 않으면 유무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거 안 고치면 안 되겠다라고 확신이 드는 문제가 아니면 유무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무념을 하려고 하면 대전제가 필요해요. 대전제. 그게 뭐냐? 내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바꾸고 싶은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진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동기부여가 선명해야 돼요. 애매하면 안 돼. 그러면 유무념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실하지 않으면 유무념 공부로 이어지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것만 놓고 제대로 안 됩니다. 절실한 사람만 해요. 제가 보니까 이건. 그러니까 삶을 진짜로 바꿔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기 문제가 있어도요, 대충 그냥 그러고 삽니다. 그러지 바꿔야겠다고 분발심을 팍 내가지고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념까지 이어지질 않아요. 생각보다 드물어요. 그래서 유무념 공부를 하려고 하면 먼저 자기 동기부여가 확실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쳐야 될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유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무념 공부를 시작하죠. 그리고 타인이 하라고 한 거,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거 고쳐야 돼,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것만 고치면 괜찮겠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보면 꼭 하나만 고치면 좋겠어.
저 사람은. 근데 정작 본인은 어때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네. 전혀 그걸 문제시 생각지도 않아. 주변 사람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경우 유무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저거 하나 고쳐야 되는데 내가 저거 볼 때마다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유무념을 해야 돼요? 저 남편이 유무념을 해야 돼요? 내가 유무념을 해야 돼, 이제. 왜? 남편을 바꿀 길이 없으니까. 남편은 자기 문제가 인식이 안 되는데요? 나라도 바꿔야지 어떡하겠어? 방법이 없어요. 1, 2년 갖고 되든가요? 10년 얘기해보니까 바뀌든가요? 평생 얘기해도 안 바뀌죠? 네. 그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유무념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첫 번째.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이 안 되는, 시작이. 네. 그리고요, 우리가 뭐 여기 기재하는 방식의 공부 방법론을 적용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어때요?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식해도 절대 못 바꾸고 질질 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요. 내가 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했는데 언제 했냐?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라고 딱 판결이 났을 때 어때요? 동기부여가 확실하죠? 건강 같은 거 이런 거. 그때 어때요? 단번에 바꿔버리지. 단번에. 의지가 강하면 유무념 대조할 것도 없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심지어 어때요? 우리 또 뭐 지나간 사람 보고 야, 너 저렇게 안 살려면 공부해야 돼. 근데 그때는 막 애매하게 이해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진짜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살면 내가 인생 막 조질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어때요? 팍 들었어. 그때 어때요?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한순간에 바뀔 때는 어때요? 아주 강렬한 동기부여가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근데 유무념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동기부여가 없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 교단에서 유무념을 그렇게 강조해도 유무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전 단계가 안 되니까. 동기부여가. 하자는 종목과 말자는 부분이 명확해야지. 자기 인식이 선명해야지. 뭘 해볼 거 아니에요. 애매한데 뭘 어떻게 유무념을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찾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신발 잘 놓기 이런 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를 못 해갖고 유무념을 하나 나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유무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발 잘 놓기, 잘 놓으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 예,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거 하나도 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되게 안 되면 진짜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때요,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념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기재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기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유무념을 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누군가의 강요나 이렇게 당위성만 가지고 막 해야 돼 해가지고 절대 되지 않아요. 수행은 반드시 자기의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내 스스로 바꿔야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죽을 때 이렇게는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없이 어떻게 생사 문제를 공부합니까? 앞에서 교무가 막 열심히 떠들다가 어느 한순간에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겠어요. 근데 정말 떠들어도 끝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생사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 되다가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 죽을 때. 그때서 후회하겠지. 내가 그때 공부를 좀 해둘 걸. 제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울릉도 가면서 훨씬 더 마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갔겠죠. 정말 생사가 없는 자리에서. 정말 내 몸은, 육신은 죽을 것 같은데 마음은 괌에 머무를 수 있겠죠. 더 심하게. 안 되더만 잘. 안 되더만.
예. 우리 교도님들 다 돌아가실 거잖아요. 제가 딴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아. 다 돌아가실 거야. 어떻게 가실 거예요? 어떻게?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자기인식을 확실하게 하세요. 서원을 명확하게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유문형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주의심이라는 게 뭐냐? 취사하는 주의심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정한 것에서 취할 것을 내가 이렇게 정하고 버릴 것을 내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은 취하고 이것은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챙기는 마음을 뭐라 그래요? 주의심이라는 거예요. 주의심. 받아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주의심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일이 잘 됐든 못 됐든 내가 술을 끊어야지 했는데 또 친구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 버렸어. 그냥 그랬으면은 그래도 내가 그때 안 마시려고 내가 마음 먹었지. 내가 이걸 끊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지 하고 끊어보려고 내가 마음에 힘써 봤다면 그것은 뭐 한 거예요? 주의심을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일단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챙기고 사는 거야. 경계가 될 때쯤 되면 미리 취사하는 주의심을 챙겨야 돼. 그래서 내가 요런 상태가 되면 내가 그러니까 미리 피해 가야지. 내가 피할 수 없었으면 피할 수 없어서 닥쳤더라도 내가 안 끌려가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왜? 해온 게 있으니까. 업력이 있으니까. 습관이 있으니까 끌려가요. 그래도 노력은 했어요. 그걸 안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것은 유념이에요, 무념이에요? 처음에는 유념이에요. 나중에 이게 잘 돼. 내가 챙기지 않아도 그 상황만 되면 딱 내가 술 안 마셔야지 하는 마음이 딱 일어나. 이게 잘 돼.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유념이에요? 실제로 내가 술을 딱 한 번을 딱 이겨냈어. 그러면 이것은 유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고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자 하는 것만 유무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취사.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유무념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보면 내가 반드시 줍는다. 담배꽁초 내가 항상 그 지점에 떨어져 있는 어떤 놈이 자꾸 거기다 담배꽁초 버리는데 내가 원망심을 내지 아니하고 내가 이 담배꽁초를 주우리라.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그랬는데 나중에는 돼. 그죠? 그렇게 될 때까지 주의심을 놓지 않고 꾸준히 챙기고 실천해 보는 것. 이것을 뭐다? 유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무념. 그러니까 유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구체적인 자기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그러고는 실제로 잘 되지가 않고 첫 단추를 나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유무념 공부의 시작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끝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해보면은 막상 해보면은 언제 때는 또 잘 됐다가 언제 때는 잘 안 되고 하니까 쉽게 방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몸 상태와 또 막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예전에 잘 되던 게 갑자기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마다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치지 않고 다음번에 또 하고 다음번에 또 하고 실망하지 말고 다음번에 또 하고 다음번에 또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하나의 문제가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취사해야 될 게 100가지였어. 취사해야 될 게 100가지였어. 내가 해보니까 세밀하게 해보니까 내가 한 100가지도 넘어. 근데 잘 안 되는 거 하나를 해결했어. 그러고 나면요 그걸 그 힘으로 100가지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를 해결했던 그 마음의 힘이 나머지 수월하게 수십 가지를 가볍게 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음의 힘이 하나가 쌓이면 유무념을 통해서 내가 취사하는 힘이 하나가 딱 쌓이잖아요. 한 가지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못한 것들은 어때요? 수월하게 돼버려요. 주의심만 딱 챙기면 수월하게 돼요. 마음에서 다른 마음이 안 나고 그냥 돼요. 이게 왜 우리가 유무념이 힘들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하기 싫은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유무념이. 근데 그 하기 싫은 마음을 내가 없애봤거든? 그 없애는 방법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이 해야 될 때 하기 싫음이 나오면 이걸 정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하기 싫은 마음을 정리하는 이 힘은 다른 곳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해결하는 힘은 어때요? 100가지, 1000가지로 이어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자기 문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 얘기 보잖아요. 공부 꽤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제일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몰라요. 교리를 잘 알아.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는 잘해요. 교단이 이렇고 저가 저러지. 제가 교단 막 비판을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말은 잘해요. 근데 정작 뭘 몰라요? 자기만 몰라, 자기가. 그래서 정말 자기를 인식하는 게 큰 지혜예요. 큰 지혜. 그게 사리연구에 있는 거예요. 12해를 아는 거. 그 지혜롭다 그러니까 교절을 많이 한다 이거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뭘 알아요?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자기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을 선으로 해결해야 될지 선후까지도 다 알아서 먼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까지 알면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거 실제로 고쳐본 사람은 뭐예요? 이게 진짜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내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부처님이, 대종사님이, 수많은 성현들이 뭐 가지고 공부했게요, 지혜를? 다른 사람 관찰하면서 얻었을 것 같아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면서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사회 문제로, 정치 문제로, 경제 문제로, 인연관계 문제로. 그게 전부 다 어디서 확인된 거예요? 내 안에서. 자, 그래서 기초 체력이 좋아지면 우리가 삶이 전반적으로 막 좋아지잖아요. 하나가 딱 좋아지니까 삶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유무념의 문제도 그와 같다. 하나를 해결해 본 능력으로 나머지들이 수월하게 해결되는 그런 이치가 있다. 이제 이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유무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유무념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 발짝 조금 더 나가려고 해요. 한 발짝 조금 더. 이렇게만 이해를 만약에 유무념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유무념을 사실은 상당히 한쪽만 중심으로 이해한 거예요. 한쪽 중심으로. 이게 뭐냐면은 생멸하는 마음 차원에서만 유무념을 이해한 거예요. 생멸하는 마음 차원에서만. 생멸하는 마음의 습관, 잘못된 마음의 고정관념, 이런 것을 고쳐내고 이런 것을 바꿔내는 것으로만 유무념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생멸하는 습관을 내가 이걸 바꾸려고 하는 내 마음의 다른 의지 있죠. 내가 이익되게 바꾸려고 하고 옳게 바꾸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로 이걸 눌러가지고 어때요? 이걸 바꿔치기 한 거지. 다른 걸로. 그죠? 우리 유무념 공부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좋게 했던 걸 어때요? 좋은 방향으로 바꾼 거예요. 이 힘을 더 키워서 이걸 바꿔내는 거잖아요.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다른 좋은 습관으로 이걸 바꿔내는 거잖아요. 의지로, 힘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애써서. 그게 유무념이잖아요. 얼마나 이 공부가 힘든 줄 아십니까? 어려워요, 이게.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생멸하는 마음을 생멸하는 의지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의지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마음을 내야 되죠. 안 되면 그 의지는 어때요? 또 소멸해 버려요. 의지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은 어때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습관은 어때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감정은 어때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문제를
일어났다 사라지는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여석압초, 우리 수신교 나오죠? 풀이 나와요. 근데 그걸 뭘로 눌러요? 돌로 눌러놔요. 그러면 그 풀이 안 나요? 옆으로 삐져나요. 그 돌로 눌러요. 그럼 또 옆으로 삐져난다고요. 그게 생각으로 생각을 대체하는 공부예요. 의지로 하는 공부. 자성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이론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이렇게 유무념을 하면 반쪽짜리. 제가 지금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유무념 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더러운 걸레로 어때요? 더러운 유리를 아무리 닦아봤자 더러워요.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내가 한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해결했다는 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의지를 내 가지고 마음을 대체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 막 각이 잡혀 있고, 막 잡혀 있고, 막 반듯하고, 막 철저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숨 막히게 하는 이런 공부를 하게 돼요. 이런 공부를. 왜? 관념으로 하니까. 그 관념은 반드시 다른 관념을 생산하게 되니까. 다른 관념이 생산되면 그 관념은 어때요? 머물러 있어도 변해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니까. 생각으로 하는 공부는 반드시 또 다른 생멸하는 무엇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부족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그렇게 설명해 드렸을 때 하나 의심 없이 잘 받아들이셨죠? 하지만 제가 뒷변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게 하는 생각도 드시죠? 유무념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해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렇게 우리 교단에서 십수년을 그렇게 유무념을 강조해왔는데 왜 우리 교단에서 유무념 공부가 제대로 안 될까? 그걸로 해서 등력을 얻은 사람이 제가 보기에 별로 없거든. 특별한 사람들이나 돼요. 왜 그럴까?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생멸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생멸하는 놈을 없애려면 뭐 가지고 없애야 돼요? 불생불멸한 놈을 드러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생멸하는 놈은 절대 생멸하는 놈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고, 생멸하는 놈은 반드시 불생불멸한 놈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제 자성으로 공부하는 거, 이걸 이론상으로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유무념을 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생각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환히 하는 청정한 자리를 대중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 이런 게 막 올라올 때 그 마음을 환히 아는 청정한 이론상 자리로 대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문을 지키려고 할 때 계문을 지키기 싫어하는 걸 훤히 아는 청정한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대중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성요론을 실행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방해하는 것을 훤히 아는 청정한 이 불생불멸의 이론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음이 드러나야 유무념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으로 대체하면 안 되고, 감정을 감정으로 대체하면 안 되고, 의지를 의지로 대체하면 안 되고, 습관을 습관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자, 이처럼 천만 경계가 일어나고 사라질 때, 천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그 청정한 자리를 대중 잡을 수 있어야 우리가 유무념을 제대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비에 물들지 않는 이론상 자리가 드러나야 시비를 온전히 운전하죠. 제가 이런 말 여러 번 드리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롭고 해로움에 물들지 않아야 이롭고 해로움을 운전하는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쪽에 편착되면 어때요? 그럼 문제돼요. 이로운 거라도 편착되면 어때요?
문제돼요. 근데 생각으로 공부하면 그렇게 되거든. 물들지 않는 자리로 이걸 해결해야 돼. 생각의 차원에서 해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품의 차원에서, 일원상의 차원에서 이걸 해야 돼. 자, 정산종사보복 경의편 22장 한번 볼게요. 845쪽인데 한번 펴볼까요? 자, 여기 22장 한번 845쪽에 22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죠. 일기법 가운데 유념과 무념을 해설하시기를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니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이 있는 마음이요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망령되이 행함이 무념이니 이는 생각 있는 가운데 대중이 없는 마음이니라. 말이 조금 복잡하죠.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 보세요.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이게 이론상 말하는 거예요.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없는데 아는 걸 신령하다고 하죠. 그걸 신령하게 아는 거예요. 그거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념이 뭐예요? 이론상을 드러내는 걸 유념한다. 이론상을 드러내지 않는 걸 무념한다. 이 정산종사님이 이 본문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정산종사님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체험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체험의 상태를 그냥 그대로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유념은 뭐다? 이론상을 챙기는 게 유념이에요. 이론상을 못 챙기면 무념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산종사법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경의편 있어요. 23장 있죠? 23장 바로 밑에 유념 공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유념의 공부는 곧 일용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그 마음 대중이라고 했죠. 이걸 이론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른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동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공부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상시훈련법으로 공부인의 정도를 따라 혹은 태조사를 하게 하시고 혹은 유무념을 대족해 하시고 혹은 일기를 대족해 하시니 이것이 비록 명목은 다르나 모두 이 유념 하나를 공부케 하신데 지나지 않다. 일기는 뭐 하는 거예요? 다? 유념하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념 하나 챙기자는 거예요. 유무념 공부라고 말은 그렇지만 그거 전부 다 뭐 하나 하자는 거예요? 이론상 하나 챙기자는 거예요. 내가 챙겨야 될, 내가 취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취해야 될 때, 그때 뭘 챙기는 거예요? 이론상을 챙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4장부터 25, 26장, 그 다음에 27장까지가 유무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론상적 관점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 우리 교단에서 이 관점이 빠졌는가를 모르겠어. 이게 다 이론상의 관점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유무념이. 대종사님은 유념이라고 할 때 이 정산종사님 법문을 보면 뭐냐면 유념이다 할 때 그것은 뭐냐? 이론상 유념하는 거예요. 이론상. 생각을 챙기는 게 유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유무념 얘기하면서 가장 핵심에 걸었던 문제가 뭡니까?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념으로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무념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었어요. 실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무념이 중요하다. 근데요, 잘 보세요. 생각은 관념입니까? 아닙니까? 뜻은 관념입니까? 아닙니까? 판단은 관념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하면 관념 공부예요? 아니에요? 관념 강화 공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관념을 강화시키는 공부가 돼버려. 내가 선행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막 바꾸려고 애를 써요. 관념 강화 공부요. 관념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할 때 그건 뭐예요? 생각 없는 자리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상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관념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관념으로 공부하면서 관념 강화의 유무념 공부를 하면서 관념으로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야. 와, 이런 황당한 논리가 진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관념인데 생각으로 공부하면서 생각을 강화시키는 공부하고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강화시켜서 대치하는 공부를 하면서 관념으로 공부하면 안 된대. 지금 그게 관념 공부인데. 아, 정말 내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유무념 한 것도 결국은 뭐냐? 이론상을 챙기는 게 유무념. 이걸 여기 정산종사법어에서는요, 아까 거기서는 무념도 뭐라고 하냐면 무념도 이론상 챙기는 거예요. 무념도 이론상 챙기는 거예요. 유념은 뭐냐면요, 유념도 이론상 챙기는 것고요, 무념도 이론상 챙기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을 모르고 유무념을 공부하면요, 헛공부를 하게 되고 오히려 생각으로 사는 관념의 존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 관념을 넘어선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론상 진공묘유, 공정영지, 야, 그런 관념놀이 하지 말고 실제 네 마음을 봐가지고 그 마음 하나를 고쳐. 이게 관념 공부예요. 관념을 떠나려면 뭘 공부해야 되냐? 이론상을 알아야 되고 공을 알아야 되고 공정영지를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를 대한다고 할 때 그 경계가 어떤 경계예요? 전부 다 생멸하는 경계를 찾아 헤매잖아요. 마음껏 우리가 공부거리를 찾는데, 경계거리를 찾는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경계 없는 자리를 찾아 헤매셔야지, 수도인이. 아니에요? 아니, 경계 없는 자리를 찾아 헤매야지. 고통이 없는 자리를 찾아 헤매셔야지. 내가 시비에 물들지 않는 자리를 찾아 헤매야지. 습관에 물들지 않는 자리를 찾아 헤매야지. 왜 습관을 찾아 헤매? 왜 번뇌를 찾아 헤매? 왜 그렇게 이상하게 공부를 해요? 황당하지, 진짜 황당해. 내가 이걸 써가지고 정토한테 읽어줬더니, 내가 평소에 유무념 우리 공부가 잘못되고 있다 교단에서, 내가 그러니까 정토가 딱 유무념 내가 얘기 꺼내자마자 그럴 줄 알았대. 또 비판할 줄 알았대. 그러면서 나한테 제발 성질을 죽이고 말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노기는 빼고 즐겁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막 욕짓거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슨 대종사님의 공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냐, 이 위대한 공부를. 그만해야죠. 이제 시간이 길어서.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요, 특정한 하나의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딱 이야기할 때 의심해 봐야 돼. 의심해 봐야 돼. 그래 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한테 맞는 법문만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 자기한테 응원을 보내고 그것이 맞다라고 동기부여가 해줄 수 있는 사람 말만 인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어른들만 소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의 공부 방법론이 마치 맞는 것처럼. 왜? 자기 체험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 체험은 자기 체험이요. 그냥 나 혼자의 국한된 체험이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보편 체험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망치긴 하고,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아십시오. 유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유념이라고 하든 유념이라고 하는, 유무념에서 유념한다고 하는 것은 취사하는 주의심, 이것은 뭐냐? 이론상을 챙기는 거예요. 할아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때에 뭘 챙긴다? 이론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생각 없는 가운데 어때요? 분별 없는 가운데 신령하게 아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 있는 가운데 망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산종사님 법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도님들 관념으로 공부하시면 절대 이론상으로 공부하십시오. 관념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